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2팀 추경민 대리입니다. 네, 저는 김상현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그 광고 관리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네이버 광고 세팅 방법 중 이제 품질 지수 올리는 법과 이제 G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처음으로 품질 지수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품질 지수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매출 대비 광고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과 이제 뭐 분명 순위 평균 입찰가보다 높게 설정했는데 제 광고가 왜 다른 광고보다 더 뒤에 나오는지 그리고 다른 품질 지수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찾아봐도 다 말이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한 이제 또 암만 이제 광고비를 많이 때려 부어도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해 답답했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품질 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아마 이 품질 지수라는 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 관련돼 가지고 내용 한 번만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품질 지수란 내 광고가 다른 광고와 비교해서 이제 얼마나 검색 사용자 의도와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최초로 이제 등록된 소재의 품질 지수 같은 경우 평균값이 이제 초록 색깔로 막대기가 있는데 그게 4칸으로 이제 부여가 되고요. 네. 그리고 광고가 게재된 이후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품질 측정이 시작되면서 그 결과파에 따라서 이제 산정된 품질 지수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기본 품질 지수는 4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이제 등급에 따라서 바뀐다고 하는데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록 색깔로 막대칸으로 표현되는데 한 칸에서 이제 2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음으로 그리고 3칸에서 5칸은 중간 6칸에서 7칸은 이제 높은 그 등급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4칸이 중간인가요? 네. 3칸에서 5칸이 중간. 네. 높은 편은 5칸에서 7칸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칸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3칸까지는 중간으로 보는 이유가 금방 이제 4칸으로 원복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관련돼서는 계속 품질 지수를 관리하면서 요거는 모니터링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편인 거고 한 칸 또는 2칸이라고 본다면은 엄청 낮은 품질 지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댓글 확인 늦었네요. 몽키스님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인사 주셨던 것 같고요. 네, 다음은 그 지훈훈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품질 지수 그쵸 맞아 중요하죠. 근데 관리하는 데의 노하우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이제 노하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품질 지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하우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품질 지수가 왜 중요한지 먼저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품질 지수를 일단 관리해주면은 이제 노출 순위 상승과 이제 광고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쉽게 넓게 말하자면은 동일한 입찰가로 입찰한 복수의 광고가 있다면 그중 이제 품질 지수가 높은 광고가 높은 순위에 노출되어서 이제 노출 순위 상승이 좋고 이제 제시한 입찰가 내에 실제 광고비 지출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때 광고비는 품질 지수를 고려해 산정되어서 품질 지수가 높으면 이제 제시한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되어서 광고비에 매우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네. 이게 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이랑 조금 연결되는 부분인 건데 아무리 입찰가를 높여도 광고가 너무 밑에 있어야 순위가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 문제점이 이 품질 지수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품질 지수가 높으면 낮은 입찰가로도 조금 상순위 노출될 수 있는 게 있는데 보통 이 비율 자체가 20-30%의 절감 효과를 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내볼까? 품질 지수라는 키워드로 가사를 세워볼게요. 품질 지수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지금 모바일 기준 2위가 입찰가가 1,000원이에요. 그냥 4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품질 지수가 7칸이다
라고 하면은 700원의 입찰가로도 1위나 2위를 할 수 있다는, 그죠. 네, 이러한 부분이 바로 품질지수 관리가 필요한 포인트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품질지수가 이제 이건 4칸인데 품질지수가 만약에 반대로 한 칸 또는 2칸이다. 그러면 입찰가가 1,500원 이상을 올려도 순위에 노출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광고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다라는 포인트가 바로 이 품질지수에 따른 입찰 노출 순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또한 이제 품질지수가 개선이 된다면은 동일한 광고 예산으로도 훨씬 더 높은 순위, 그 다음에 저렴한 예산으로도 충분히 더 많은 광고적인 키워드 노출 순위를 상순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전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목하시면서 오늘 남은 내용들 들어봐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품질지수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천천히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설명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품질지수 관리는 진짜로 많은 광고주 분들이 진짜 가장 궁금해하시는 중에 하나인데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 네이버 설명에 따르면 이제 품질지수 결정에는 광고 효과, 상품과 광고 소재의 연관도, 그리고 상품의 이용자 반응 등 광고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반영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중 첫 번째로 이제 상품에 맞는 카테고리를 설정해줘야 합니다. 네. 상품에 맞는 카테고리를 설정한다라는 거는 저희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쇼핑 검색도 있고 그 다음에 키워드, 파워링크 검색 광고가 있는데 둘 다 해당되는 내용인 거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만약에 저희가 그 여자 수영복을 판매한다고 가정했는데 카테고리가 남자 수영복이다. 그럼 이건 당연히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아까 저희 그 교민들이 말씀해 주던 것처럼 상품과 광고 소재의 연관도에 이것도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반대로 여자 여자 수영복 캠페인 그룹이에요. 광고 그룹. 여기 안에 키워드가 여성 수영복이 아닌 뭐 아동 수영복, 남성 수영복, 뭐 썸머룩 아니면은 뭐 해변 패션 이렇게 조금 관련은 있지만 좀 너무 포괄적인 뭐 강릉 펜션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게 된다면은 조금 연관도가 키워드랑 맞지가 않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광고 그룹 안에는 등록되어 있는 키워드들에 의해서도 품질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끼리 묶어주는 것 또한 품질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전략과 맞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는 상품에 맞는 카테고리 설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검색 노출 키워드와 상품 특징을 잘 반영한 상품명 설정이 중요합니다. 네. 자, 이 검색 노출 키워드 그 다음에 뭐라 하셨죠? 검색 노출 키워드와 상품 특징을 잘 반영한 상품명 설정이요. 상품 맞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검색 광고랑 쇼핑 검색 광고랑 사실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아까 설명에 좀 이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검색 노출 키워드 같은 경우는 저희 검색 광고는 저희가 그룹의 키워드를 등록할 수가 있지만 그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원하는 키워드를 등록해서 노출되는 게 아니라 상품의 카테고리와 그다음에 상품명이 조합돼서 키워드가 노출되기 때문에 상품명 그다음에 카테고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 상품 특징을 잘 반영한 상품명 설정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우리 상품을 표현할 수 있는 상품명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간혹 가다가 그 저희가 쇼핑을 하다 보면은 너무 무의미하고 반복적으로 긴 상품명이 있어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좀 특징이 반영됐다기보다는 다양한 키워드에 노출되고자 희망하셔가지고 그렇게 설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네이버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상품명이다 보니까 갑자기 상품이 노출이 제한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상품 자체가 블라인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주의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상품을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들어가는 게 좋겠죠. 뭐 여성 여름 수영복이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여성 수영복이 아니라 컬러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네. 그 다음에 아니면 디자인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비키니면 비키니, 아니면 투피스면 투피스, 아니면은 뭐 세트면은 뭐 비키니에 뭐 재킷 포함이라든지 그런 구성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줄 수 있는 상품명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해주시면은 될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똑같이 뭐 검색 광고랑 쇼핑 검색 광고 이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세 번째는 또 어떠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이제 고객의 이제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는 썸네일 이미지. 네,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사실 이제 썸네일 이미지가 고객을 사로만 잡기만 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로잡는 썸네일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교민들이는 뭐라 생각하세요? 그만큼 이미지가 이제 있으니까 이제 클릭률을 높이는 이제 추가 홍보 문구 작성. 도 이어지긴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제 썸네일 이미지 자체는 조금 효율이 좋은 거는 클릭률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썸네일 이미지랑 추가 홍보 문구까지 같이 작성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결국에는 홍보 문구를 쓰든 썸네일 이미지를 쓰든 우리가 노출되는 광고의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클릭률을 높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하게 활용하는 게 좋고요. 아무리 우리가 상품과 맞는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고 검색되는 노출 키워드에 맞는 특징을 반영한 상품명을 설정을 해도 고객의 이목을 사로잡지 못하는 썸네일을 쓰시거나 부가적으로 추가 홍보 문구 자체가 미비하거나 활용되지 않으면은 클릭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좀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 주셔가지고 세팅을 하면은 훨씬 더 품질을 높이는 데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검색 광고 같은 경우도 다양한 확장 소재나 그 다음에 썸네일 같은 경우도 테스트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소재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클릭률을 높이는 데 필요한 썸네일 이미지나 홍보 문구 작성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는 이 광고단에서 말고도 홈페이지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들이 많잖아요. 있죠. 네. 일단은 결국엔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온 이후에 구매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혹은 문의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좀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피드백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이제 들어오고 되고 이제 문의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이제 좀 그 욕구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쵸, 구매를 맞죠. 부를 수 있는 이제 상세 페이지 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네. 상세 페이지 제작도 중요하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교민 대리님은 어떤 물건을 살 때나 뭔가 문의를 남기고 싶을 때 홈페이지 이렇게 막 들어가실 거잖아요. 저희 마케터긴 하지만 그죠, 물건을 그죠. 사야긴 하니까요. 네. 소비자 관점에서는 어떠한 건 그 내용들이나 구성이 있었을 때 조금 구매욕 자극을 받으세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상세 페이지나 구매평 같은 거, 그쵸, 리뷰수. 네. 그쵸. 이제 리뷰 평도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상세 페이지 안에서도 저는 좀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어떤 거 보시죠? 그 보통 혜택적인 부분이 상단에 노출된 경우가 많은데 네네. 당일 배송도 중요하지만 신규 가입을 했을 때 쿠폰, 어떤 쿠폰적인 혜택이 쿠폰. 있는지 그런 혜택적인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아이고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질문 놓쳤는데 지금 니콜라요 기치님께서 네이버 검색 광고가 캠페인 종류가 다양한데 그에 따라 품질 지수를 관리하는 것도 다른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품질 지수 같은 경우는 크게 저희가 관리하는 캠페인 목표는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검색 광고 측면에서는 쇼핑 검색 광고, 그 다음에 저희 파워링크, 키워드 검색 광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브랜드 검색 광고가 있는데 사실 이 브랜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품질 지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쇼핑 검색 광고랑 키워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관리 방법이 같으면서 다릅니다. 저희가 앞서 포인트 총 4가지를 말씀해 드렸는데 일단은 키워드 검색 광고 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 그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키워드, 그러니까 속한 키워드 그룹핑을 저희가 할 거잖아요. 파워링크라고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파워링크 검색 광고로 봤을 때는 이제 보통 캠페인을 구성하는 단위가 캠페인과 그룹과 이제 키워드가 있고 이제 여기 안에 소재 확장 소재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 키워드 그룹도 사실 맥락이 맞아야 됩니다.
이 그룹 안에 들어가는 키워드가 중구난방으로 섞여 있으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룹 단위로 카테고리를 분리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맞는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럼 이 키워드와 맞는 소재, 확장 소재를 사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쇼핑 검색도 마찬가지로 캠페인 그룹,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소재, 그 다음 확장 소재로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소재 안에서는 상품명이랑 카테고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쇼핑 검색에 있어서는 저희가 소재, 즉 상품명과 맞는 카테고리, 그 다음 여기에 맞는 이미지라든지 추가 문구가 중요하다 보면 될 것 같고, 한 번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면은 저희가 꿀팁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 꿀팁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그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을 때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에 바로 설정해서 노출하는 건 불가능해요. 결국에는 상품명과 카테고리에 맞춰서 키워드가 알아서 잡혀서 노출되기 때문인데요. 효율이 좋은 키워드가 있고 효율이 안 좋은 키워드가 있는데 이거를 선별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의도하지 않는 키워드에도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키워드에는 더 이상 노출하지 않을래요 라고 제 키워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잘 관리돼야지 클릭률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다시 이제 지훈님께서 말씀해 준 것처럼 결국에는 유입이 되어야지만 거기에 따른 상품에 대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클릭률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00번의 노출의 기회를 얻었을 때 10명이 들어오는 것과 100명이 들어오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은 입찰가로도 좀 상순위 노출이 된다면 당연히 클릭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가 총 4가지를 말해 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요거를 교민 대리님 첫 번째 어떤 건지 다시 한 번만 리마인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상품에 맞는 이제 카테고리 설정.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검색 노출 키워드와 상품 특징을 잘 반영한 상품명 설정. 세 번째는 이제 클릭률을 높이는 고객의 이목을 사로잡는 썸네일 이미지나 홍보 문구. 그 마지막으로 이제 유입된 고객의 구매를 부르는 상세 페이지 제작이 있습니다. 네. 정리 감사합니다. 이제 보통 이 4가지 포인트에 대해서는 뭐 익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품질질서를 높이기 위한 꿀팁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몽키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노출은 분명히 꽤 있는데 클릭률이 적을 때가 있어요. 얘기해 주신 내용 참고해서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네, 그 몽키쌤님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말씀해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추가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클릭률이 이제 방금 낮다고 해주셨는데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소재명을 수기로도 변경할 수 있거든요. 스토어에 등록된 상품명이 아니라 저희 광고 쇼핑 검색 세팅단에서도 상품명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변경해서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썸네일 이미지 또 교체하면서 테스트 기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어쩌면 몽키쌤님 아실 수는 있어요. 사실 이게 광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되게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놓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노출 엄청 많으니까 이거는 제 키워드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은 그런 키워드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름지기 효율이 내기 위해서는 기본부터 충실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사용 설명서대로 끓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럼 이게 좀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편하게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품질리스트 관리를 잘하기 위한 교민 대리님만의 꿀팁 지금부터 그죠. 말씀해 주세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클릭률 낮은 키워드는 제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쇼핑 검색 쪽에서 말씀해 그죠, 주시는 쇼핑 건가요? 검색 쪽에서. 네네네.
이 점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뭐 카테고리만 설정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연관 키워드를 매치에 노출시켜주는 네이버 검색 광고가 있는데요. 근데 뭐 초기 세팅 이후에 이제 제 키워드 맞아요.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자동 매칭된 수많은 키워드 중에 클릭률이 낮은 키워드가 있다면 저는 반드시 제외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또 간단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클릭률이 낮은 것도 낮은 건데 클릭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첫 번째는 그 노출된 키워드랑 우리 상품이 연관이 없는 거. 그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여성 수영복 검색했는데 남성 수영복 나가면은 그 사진 않잖아요. 그죠, 안 사죠. 그쵸. 구매하지 않기 때문인 거고, 그러면은 그 키워드는 제외 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럼 제외뿐만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랑 연관도가 분명히 있는데 여성 수영복으로 이제 그 노출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 비키니라고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연관도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클릭이 없었다. 그거는 문제가 품질 지수가 너무 낮아, 순위가 너무 낮은 경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품질 지수가 한두 칸이 아니라 4칸인데도 노출이 있지만 클릭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입찰가 경쟁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입찰을 조금 상순위로 진행해 보시는 전략도 필요한데 이거를 너무 긴 기간 테스트 하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은 보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테스트 기간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 한 2, 3일 정도만 노출을 상순위 노출해 본 다음에 결과를 봐도 어느 정도 데이터는 잡아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룹 자체를 분리해서 그 제외 키워드 설정한 다음에 그 특정 키워드로만 상수위 노출 한번 해본다든지 좀 그런 전략으로 가주셔도 되고 그럼에도 전환이 안 난다 하면은 연관도는 있지만 우리 상품과 맞지가 않거나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강점이 없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거는 과감히 제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에 효율이 많이 개선되고 품질수 개선이 된다면 다시 제외 키워드 삭제한 다음에 재노출을 해보시는 것도 한번 제안 드려보고요. 네, 지금 또 니콜라스 기찌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 번만 읽어봐 주시겠어요? 메인 키워드를 진행할 때 예산이 적어서 노출 순위를 낮게 진행했다가 클릭률이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판단되며 그럼 이럴 때 이제 메인 키워드를 진행하지 않는 게 맞을까요?라고 말씀하시는데 네네. 메인 키워드를 진행할 때 예산이 적어서 어쩔 수 없이 순위 자체를 낮게 진행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클릭률도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메인 키워드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일단은 메인 키워드 자체 클릭률이 좋지 않지만 유입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광고 비용이 너무 많이 누수되는데 전환도 없고 구매 발생도 없고 문의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있겠지만 당장 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인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저희 상품과 그다음 서비스랑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엄청 영향이 있는 연관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끄지 않으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룹핑을 달리 하실 테니까 이 경우에 노출 순위로 클릭률에 영향을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소재단에서 문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소재를 하나로만 등록하셨다고 하면은 1개 또는 2개 정도 더 추가해 보신 다음에 광고를 진행해 보시면서 클릭률이 개선되는지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확장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보통은 이 소재를 활용한다 해가지고 이게 개선이 되겠어?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모든 광고 성과는 테스트를 통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존 소재가 효율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신규 소재를 등록한 다음에 테스트를 하시면서 개선하시는 게 저는 더 맞는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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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 한 번만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 검색 광고에서 이제 상품 품질 지수가 계속 한 칸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릭률이 품질 지수에 많은 영향을 주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쇼핑 검색 광고에서 이제 상품 소재별 클릭률을 높일 수 있는 팁 등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네. 네. 이것도 사실 이제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 교민 대리님이 이제 말씀해주신 팁이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상품 소재별 클릭률을 높일 수 있는 팁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제 광고 그룹 안에 네. 다양한 소재들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이 각 그룹별로 관련 있는 소재들끼리 분리해 주는 분리해주고, 거. 네. 그쵸. 방금 또 지금 나는 엄복님 때문에 생각난 게 있는데 해산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가 전복. 네, 키조개, 키조개. 뭐 전복, 그 다음에 뭐 또 무슨 해산물이 있을까요? 지금 제철에 뭐가 있을까요? 대하가 이제 곧 시즌 어떤 거요? 대하. 대하가 있고. 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키조개, 전복, 대하 다양한 해산물을 판매하는 쇼핑몰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근데 이제 하나의 광고 그룹 안에 키조개도 소재가 등록돼 있고 전복도 등록돼 있고 대하도 등록돼 있다 보면은 소재별로 관리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보통 키조개도 이제 킬로그램 수로 파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키조개 그룹, 전복 그룹, 대하 그룹 이렇게 나눠놓고 그 소재단 그룹 안에서 소재단으로 이제 관리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고 이제 이 분리하는 게 첫 번째 준비 과정이라 한다면은 그 이후에 세팅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또 이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세팅 과정이요? 네. 네네. 막 방금 제 키워드는 이제 말씀해 드렸으니까 네. 지금 이어서는 광고 그룹단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일단은 그 그룹 단위에서 노출 시간대랑 노출 매체를 이제 설정해서 조정하기. 가 좀 되겠죠. 네. 네. 만약에 이제 키조개, 뭐 전복, 대하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하나의 그룹에 있으면은 이제 한 개의 그룹에 있을 경우에는 노출 시간대랑 혹은 뭐 매체 설정이라든지 이런 구성 자체를 저희가 하나의 그룹 안에 3가지 상품들 다 다뤄야 되는데 이거를 다 이제 다 쪼갠다라고 하면은 각 키조개가 잘 팔리는 시간대, 전복이 잘 팔리는 그죠, 시간대, 그죠. 대하가 잘 팔리는 시간대가 다 다를 거니까. 그리고 키조개는 모바일에서 훨씬 더 판매가 많이 일어나는데 생각보다 전복은 보양식이고 선물용도 있어서 그런지 PC에서 잘 팔려.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에 대한 분리도 필요하게 그죠, 되겠죠. 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시간대랑 매체가 다르다는 점을 착안해서 상품 단위로 그룹을 분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해산물을 얘기했는데 네. 좀 다른 상품으로도 한번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 게 뭐 사무용 가구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무용 가구. 네, 뭐 리뉴얼하거나 뭐 새롭게 어디 입점하면은 그쵸. 사무용 가구 중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요즘 여름이니까 여름 친구를 구매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친구류를 친구류. 예시로 네. 그럼 이 2가지 사례로 한번 보면은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뭐 시간대나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사무용 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평일 이제 업무 시간대 이제 PC 유입이 활발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친구류 같은 경우는 이제 평일 저녁이나 이제 주말 또는 이제 모바일 유입이 활발한 경우 이런 경우가 예시로 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사무용 가구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이게 개인이 주문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회사에서 대량을 주문하거나 알아보다 보니 조금 평일 주요 업무 시간대 그죠. 그다음에 이제 PC 유입이 활발하기 활발할 때문에 예산 자체도 PC 쪽에 좀 몰아주고 반대로 친구류 같은 경우는 이거 뭔가 대량으로 구매하지 않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평일 오전 도 뭘 포함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구매가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오후 시간대나 아니면 주말에 모바일 예산에 더 투자한다든지 좀 이러한 전략을 저희 수립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네. 아이고 아까 제가 나는 엄복님 말씀드렸는데 좋은 설명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잊었네요. 네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약을 하자라고 하면은 이제 첫 단계는 그룹을 분리해서 개별 운영하는 게 있고 이제 그룹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 전략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노출 시간대, 매체, 그다음에 PC 또는 모바일 분류 혹은 예산 편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요거 말고도 품질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이제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상순위 노출 전략을 진행했을 때는 효율이
잘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은 품질지수에 사실 좋은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저희가 품질지수에 대한 4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방문 이후에 사이트에서 문의를 남기든 혹은 구매가 발생을 하든 결국엔 홈페이지의 구성과 상세 이미지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높은 순위 고입찰 전략으로 진행을 해도 품질지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그 이후에 결과값이 좋지 않거나 연관도가 떨어지는 것들의 노출이 많은 경우에 보통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선별은 사실 뭐 상시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뭐 월간 단위로 진행하셔도 뭐 상관없을 수는 있지만 사실 광고라는 거는 성과는 그 한 달 단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소지를 등록을 하든 광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최소 2, 3일 평균적으로는 일주일 정도는 데이터를 보면서 수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외 키워드 관리 되게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것 또한 한 번 제외 키워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한테는 효율이 없는 제외 키워드일지라도 나중에는 효율이나 전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 좀 우리 광고 상품이 좀 임계점에 도달한 것 같은데 또 추가 테스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제외 키워드로 등록했던 키워드로만 노출해보는 그룹을 하나 생성을 하셔서 관리를 해보시는 것도 좀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조금 네이버 광고 품질 지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좀 관련돼서 요즘에 저희가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그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해서 조금 문의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이유가 보통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이제 저희 광고주분들께서는 다른 매체를 진행했을 때에는 그 매체 안에서 구매가 발생을 하거나 혹은 뭐 장바구니를 담았거나 뭐 회원가입을 했거나 뭐 이런 데이터들을 볼 수가 없는데 이제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네이버 성과 디스플레이 광고를 진행하시다 보면은 이제 장바구니라든지 혹은 이제 결제 시작 단계, 구매 이러한 데이터를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시스템 안에서 볼 수 있다 보니까 좀 여기에 대한 니즈가 좀 최근에 많이 있고 문의도 많이 해주시는 편이세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 자체가 예전에는 네이버 제휴 지면, 그러니까 네이버가 갖고 있는 플랫폼 지면,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지면 안에서만 노출이 되었던 반면에 지금 최근에는 퍼포먼스 지면까지 확대돼가지고 다른 제휴 사이트에도 확장돼서 노출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노출과 유입을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을 지금 굉장히 그 업데이트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돼가 질문이 좀 많았었어가지고. 네. 다음 이 시간에는 G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는 하는데 오늘 간단하게 그 티저처럼 설명 한번 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GF에 대해서. 네네. 왜냐면 오늘 네이버 또 품질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쵸. 네 결국에는 품질지수에 영향을 주는 거는 클릭률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클릭률 높이기 위해서는 뭐 소재나 순위나 입찰가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브랜딩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나 여기 봤었는데 하고 클릭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GFA 한번 간단하게 저희가 좀 정의를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죠. 네. 그럼 간단하게 일단 정의를 해보자면 네네. GFA 광고랑 이제 성과형 그 광고 플랫폼이라 명칭을 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 그 프리미엄 지문을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타겟팅 옵션을 제공하면서 이제 광고주의 예상과 일정에 맞춘 마케팅을 돕는 이제 네이버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이죠. 네. 굉장히 FM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프리미엄 지면이라면은 타임보드, 네. 막 롤링보드, 메인 포털 사이트 크게 있는 거 네. 그런 것들이긴 한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되게 비싸잖아요. 비싸죠. 몇백부터 몇천까지 진행되는 거에 반면에서 그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특징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이제 그 보장형 광고와는 다르게 롤링보드, 타임보드, 그죠? 그건 보장형이니까 다르게 이제 실시간 이제 입찰 방식으로 이제 광고비가 정해지는 거죠. 실시간 입찰이라고 하면은 그 약간 검색 광고, 쇼핑 검색 광고처럼 클릭했을 때 비용이 소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광고 예산 같은 경우는 네. 별도의 제한 없이 부담이 진행이 없을 가능한 거죠. 네.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광고 비용이나 예산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좀 이런 평상시에 좀 부담스러운 광고 비용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다면은 좀 이 광고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은 또 질문이 많이 받는 것 중 하나가 GF의 광고는 이제 그래서 어디에 노출이 되나요?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분들이 많아서 네. 한 번 더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GFE 같은 경우 이제 모바일 그 접속 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보는 이제 스포츠나 뉴스 같은 그리고 또 연예 콘텐츠 네네 맞아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등장하는 배너 광고인데요. 네네. 네이버 카페와 밴드와 같이 이제 네이버가 소유한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콘텐츠 노출이 가능한 거죠. 네. 거기만 노출되나요? 그리고 또 웹툰이나 카페 블로그 같은 데도 네. 그쵸. 이게 네이버 이제 보통 언론 지면이나 카페 쪽에 이제 많이 노출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블로그나 이런 콘텐츠 발행된 것들을 포스팅을 보다 보면 중간에 삽입되는 광고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너 같은 경우 구성 자체도 이제 네이버 밴드에도 노출이 되는데 단순히 배너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처럼 피드 형태로 노출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이제 광고 지면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 포토 사이트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시면은 그 검색창 하단에 들어가는 이미지 지면은 사실 굉장히 비싼 부자고요. 이렇게 스크롤 살짝 밀어주시면은 이제 각각의 판구자들이 나오는데 거기 상단에 요렇게 그 다른 타 플랫폼이긴 하지만 이제 카카오 비즈보드라 해가지고 카카오톡 톡 채널 상단 노출되는 그 비즈보드라는 배너 상품도 있습니다. 그거가 똑같이 이제 네이버 모바일 화면 안에서 상단에 노출되는 구자가 있는데 이제 그 스마트 채널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구자들도 있고 노출되는 광고의 이제 배너 형식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랑 맞는 광고 상품을 찾아가지고 진행하셔도 굉장히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또 GF의 장점 지금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좀 내용을 한 번만 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네. 네, 첫 번째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이버 이제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노출되는 뭐 타임보드 그 검색창 밑에 있는 거 큰 이미지 볼링보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몇백에서 몇천 하는 반면에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는 어쨌든 클릭당 비용 과금 방식을 채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예산에 맞춰서 광고가 진행이 되고요. 말씀드렸던 좀 클릭당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출로는 사실 환산이 되진 않습니다. 이거 입찰 방식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도 있어가지고 그럼 노출에 따른 비용은 과금되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은 노출, 그다음에 브랜딩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채널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아까 플랫폼 네네. 광고 집행 시에 이제 한 번의 소재 등록으로 이제 성과형 디스플레이 플랫폼과 이제 DA 영역이 노출이 가능하고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툴로 이제 간단히 이제 검수 오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좀 빠른 세팅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플랫폼 이외에도 다양한 채널까지 이제 노출시킬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어떠한 배너 상품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 상세 타겟팅도 사실 그건 다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도 뭐 성별, 연령, 지역, 그다음에 관심사, 그다음에 뭐 시간대 뭐 이런 것도 다 설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나마 이제 강점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경우는 조금 타겟들에 있어서는 좀 구매 의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네이버는 제공해 주거든요. 결국엔 네이버도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활용한 타겟팅도 가능하다라는 점에 조금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연령이나 이런 세부적인 타겟팅 가능한데 좀 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은 너무 내려갔네요. 네. 뭐 31세부터 뭐 32세, 33세부터 39세 이런 설정은 불가능하고요. 그 구간별에 따른 연령 설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참고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면은 아까 지면이 되게 많다라고 했는데 또 제가 말씀드린 지면 말고도 좀 광고 설정 자체도 또 다양한 지면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뭐가 있죠? 배너 동영상, 또 이미지, 또 슬라이스형, 동영상형 이런 게 이제 다양한 소재 구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는 분들에게 이제 효과적인 이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뭐 일반적인 그냥 배너 이미지, 동영상 이미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슬라이드 형태 같은 동영상 형태로도 광고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업종에 맞는
광고 소재 구성에 맞춰서 타겟팅, 그 다음에 광고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게 좀 강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 안에서 발생된 구매값이나 장바구니 액션값들도 데이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소재 같은 경우는 장바구니 굉장히 많이 담겼는데 왜 전환이 이어지지 않았지? 이거 같은 경우는 구매는 굉장히 잘 일어난 줄 알았는데 왜 효율이 별로였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광고를 진행하실 때에는 스마트 스토어로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네오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배너 상품을 진행해 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 품질 지수랑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 영상 외에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희 이쪽에 좌측에 나와 저도 있는 있습니다. 네 컨택 포인트를 통해 연락을 주셔도 되고 저희 이제 마케팅 인사이드에 저희 교민대리님 컨텐츠를 보시면은 조금 디테일하게 자료화해서 내용을 정리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뭐 지윤님, 몽키쌤님, 나는넘봉님, 니콜라요 기찌님, 네 홍님.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조금 더 재밌고 새로운 주제를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사님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요. 다음에 혹시 탄사님 듣고 싶은 컨텐츠나 주제 혹시 있으신가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한번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없다라고 하시면 네 없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많이 질문을 받는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볼게요. 꼭 매체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금요일 찾아뵙고 오늘도 금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는데 아마 또 마찬가지로 최소 2주 안에 또 금요일에 한번 찾아뵙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금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